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좀 넘어갈까 싶은데요. 바로 이 윤 대통령이 왜 바로 본인이 계엄령의 발표가 있자마자 10분도 안 돼서 300명의 계엄군을 중앙선관위와 선관위 관련 사무실 두 곳에 파견했을까? 바로 이 문제입니다. 저는 이게 중앙선관위하고 들어갔던 이 계엄군들이 당시 선거 데이터가 있는 그 방을 선거정보관리관인가요? 그쪽 방을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뭐 일단 없어진 자료는 없다고 합니다. 없는데 글쎄 이게 바로 이제 최근에 주장했던 정광훈, 이봉규, 뭐 황교안 이런 사람들이 주장했던 내용하고 똑같이 일치합니다. 특히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이 장애 집회에서 끊임없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해서 선관위를 압수해야 된다. 또 이 보면 황교안 전 총리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계엄군이 선관위로 투입해서 총선 부정을 밝혀야 된다. 이봉규 씨도 이제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관위에 가면 이거 다 입수하면 선거 부정선거 다 알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부정선거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수사를 통해서 밝히고 그거에 대한 합당한 처분을 해야지. 이런 방식으로 들어가서 서버 가지고 나온다고 해서 그게 정상적인 겁니까? 더군다나 이 선관위에 대한 거는 이미 감사원 감사도 거쳤습니다. 그 자체도 거쳤어요. 이 승진에 대한 문제 봐준 거 그거는 사법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부정선거, 선거에 좀 부실은 있었지만 부정선거가 없다는 거는 했는데 그럼 대통령이 이거에 대한 명백한 근거와 증거를 가지고 했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유튜버들이나 정광훈 목사 이야기 듣고 아니 300명이나 되는 지금 계엄군들을 투입해서 왜냐하면 선관위는 또요 비상계엄 했을 때 전혀 통제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선거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저는 여기에 들어갔다는 거는 이거야말로 대통령의 정신세계가 이게 완전히 저 정광훈이나 이봉규, 이 황교안 이런 사람들과 똑같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선관위 문제에 관련돼서 저도 진짜 이 계엄을 보니까 한 5,600명 정도 동원했습니다. 네. 5,600명 정도를 동원했는데 그중 국회에 동원한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선관위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국회 본회의장 장악보다도 더 진심이었던 것이 바로 이 선관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 지점이었는데 방금 우원식 의장이 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자, 어쨌든 간에 바로 그 지점이었는데 선관위 그 부정선거 관련된 사안들 뭐 서버를 갖고 나왔네 안 나왔네 지금 말들이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런 말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저는 법률가니까 법률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설령 부정선거로 밝혀낸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 법치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증거를 밝혀내도요 이걸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증거가 안 왜냐하면 되잖아요, 이거. 우리 형사소송법상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란 뭐냐면요. 국가 또는 공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유죄의 증거를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치주의 아래에서 적법한 수사들을 지켜왔던 거고 이재명에 대한 수사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끌어도 우리가 위수증을 법원에서 이재명이 주장을 해도 법원이 안 받아들여 줄 만큼 적법한 수사를 해왔던 겁니다. 법치주의가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정의가 한 번에 실현되기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느리더라도 정확하게 정직하게 진실을 밝혀내는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그런 국가를 만들어냈고 그것이 우리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걸 불법적인 계엄, 위헌적인 계엄으로 아무리 무슨 증거가 지금부터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네. 이 증거를 가지고 부정선거를 입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면죄부를 지는 겁니다. 지금 부정선거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 부정선거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애국심을 가지고 광화문을 메우는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민분들 저도 압니다. 아는데 이거는요. 오히려 이렇게 하면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무너지지 않는 한 이렇게 하면 오히려 부정선거 한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겁니다. 밝힐 것도 못 밝히잖아요. 밝힐 것도 못 밝히게 되는 겁니다. 정말. 아니 정말 이런 식이면요. 이게
뭐 어떤 방식은 뭐 화끈하게 하겠죠. 근데 저는 검사 생활을 한 윤 대통령이 이런 발상을 했다는 것 자체를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법과 원칙을 이야기하는 분 아닙니까? 예?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이야기를 하는 분인데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했던 분인데 근데 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정반대의 행동을 했습니다. 만약에요 지금 이거를 계엄이 해제가 됐는데 이 계엄군들이 가져갔다 하더라도 이거 어디서 수사합니까? 이 불법 수입 증거를 도대체 누가 수사해요? 군은 이미 계엄사가 해체돼 버렸는데 누가 수사합니까?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경찰이 할 수 있으면 검찰도 못해요. 이거는 이미 이 나온 자료는 압수수색 영장이나 여러 가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가져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부정선거 증거라도 밝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뻔히 알면서 이렇게 정치인들을 구금하고 그다음에 이런 서버를 그냥 가져 나온다? 이런 식의 발상을 했다는 거는 저는 정말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처음에 안 믿었어요. 아니 계엄인데 왜 갑자기 선관위를 들어가? 근데 알고 봤더니 더 많이 들어갔어? 근데 이들이 들고 나온 게 무슨 뭐 서버 했다는데 일단 현재로서는 선관위에서는 피해본 게 없다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들어간다는 발상 자체가 이 광화문에서 맨날 하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그거를 대통령이 믿고 했다? 그들이 지금 증거를 봤습니까? 그냥 뇌피셜 하는 이야기를 믿고 그냥 대통령의 부정선거라서 그걸 찾으러 갔다는 것 자체가 이 증거주의에 입각한 그건 어떤 검사로서의 어떤 기본이 아니잖아요. 제가 어제 그 천목회가 있었습니다. 천목회가 있었는데 천목회에서 성명을 준비하다가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이게 SBS에서 단독으로 보도가 나왔죠. 네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정말 그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들을 얼마나 우리 보수 우파 지지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 점들이 있어서 뭔가 나오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성명을 늦추자라고 이야기해서 어젯밤에 네. 성명을 발표하지 않고 늦췄는데 그러면서 저도 기자분들한테 아는 기자분들한테 다 전화를 돌려봤어요. 단독 기사가 나온 SBS에도 전화를 돌려봤습니다. 그랬는데 나온 게 없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랑 그 취재를 해서 얘기를 했는데 정황에 대한 이야기만 했지 어떤 결정적인 증거 하나 SBS 쪽에 제시를 하지 못했답니다. 네. 그러면 다른 방송국에 혹시나 있을까 싶어서 다른 방송국 기자들한테 또 연락을 했습니다. 나온 게 없답니다. 없습니다. 지금 저는 법률가로서 이와 같은 포렌식이나 이런 과정에도 참여를 해봤지만 포렌식을 했다면은 지금 벌써 뭔가 나왔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설령 나온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계엄으로 압수수색한 정보는 형사처벌의 증거로 삼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뭐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온다고 해봐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예요. 만약에 이거를 처벌하려면요. 그래요. 계엄을 선포한 다음에 예전에 히틀러란 사람이 그렇게 했죠. 수권법을 만들어가지고 법을 다 고쳐버리고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 같은 것도 없애고 기본권 다 없애버리고 하면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자유민주주의입니까? 그러니까 절차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 보수가 법치와 절차를 지켜오면서 차근차근 해왔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형을 1심에서 받았고 6개월만 참았으면 이재명 대표는 대선에 못 나왔을 겁니다. 그렇죠. 6개월만 참았으면. 저는 이 6개월을 참지 못한 게 너무 원통합니다. 네. 그래 이게 참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정말 이재명을 위해 솔직히 그런 분도 계세요. 이게 이재명을 위한 일을 왜 이렇게 하지? 라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꽃놀이패잖아요. 지금 본인의 사법적인 거 다 덮여버렸습니다. 비상계엄으로 다 덮여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또 재판부를 겁박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늦추고 그러면서 이제 꽃놀이패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데 바보 같은 판단을 내린 게 이게 무슨 해결을 될 줄 알지만 정반대의 지금 결과만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덮여버렸어요. 모든 게 저들의 잘못이 다 덮여버렸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힘들게 해왔던 것들이 다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고 저들의 그냥 정당성만 심어줬고 저 종북 좌파들은 더 날뛰고 있고 더 지금 기사라서 봐라 군인들 동원했지 않냐.
정말 그동안 우리가 힘겹게 쌓아왔던 것을 한순간에 다 날려버렸습니다. 저는 정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 저는 솔직히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런 식의 대통령을 우리가 대통령으로서 할 수는 없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그렇다고 범죄자에게 정권을 넘겨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범죄자한테 대통령 하면 똑같은 국민적인 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바로 그 생각이 아마 여러분과 저희가 똑같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내일 탄핵 재판에 앞서서 대통령이 이제는 본인이 결단을 내리고 뭔가 제2의 6.29 선언 같은 것들을 선언을 해주면 그런 명분으로라도 사실은 내일 탄핵을 막아낼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시간이 조금 오래 남아 있습니다. 정말 대통령께서 이제 정말 이 보수를 위해서 마지막 헌신할 딱 한 기회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본인이 이제 밀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정말 이제 본인의 상황, 처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절박하게 느끼고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임기 단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헌을 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길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그리고 국내 내치에서는 손을 떼겠다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 지금 대통령 상태가 지금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자꾸 야당에서도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뭔가의 어떤 돌발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내치를 맡겨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한덕수 총리에게 맡기고 본인을 일단 뒤로 물러나는 저는 그런 과정,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아침 이야기했던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만약에 또 한 번의 어떤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진짜 보수들은요 이 땅에서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오늘 한동훈 대표가 오늘 아까 백브리핑을 한 것 중에 탄핵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탄핵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다. 이 직무정지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직무정지에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법적으로 좀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총리의 부서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총리의 부서제. 부서란 무엇이냐?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때 총리가 반드시 옆에 부서를 해야 됩니다. 아하. 같이 서명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과거에 어땠냐면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총리 시절에 책임 총리제에 가깝게 운영이 됐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하는 것에 대해서 김종필 총리가 부서를 해야지만 반드시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아하. 그것을 이제 우리가 책임 총리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서울대 로스쿨의 성낙인 교수님은 이와 같은 DJP 연합 시절에, 즉 진보와 보수의 연합 시절이었죠. 이 시절에 부서제라는 방식을 통해서 사실상 우리나라의 대통령제가 프랑스식의 이원집정부제로 운영된 적이 있었다라고 성낙인 교수님 헌법교과서에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민주당한테 총리를 주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부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가 책임 총리제로서 부서를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대통령이 이를 인정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네. 이를 통해서 직무를 사실상 정지하는 것과 같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준하는 과거 DJP 연합 시절에 김종필 총리와 같은 것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방법들을 대통령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24시간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이현종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책임 총리제를 선언하고 한덕수 총리가 사실상의 권한대행과 같은 역할을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제7공화국 헌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과한다 이야기를 하면 우리 당에서 지금 흔들리는 의원들도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이건 대통령의 선택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계엄을 통해서 선관위 압수수색을 해서 부정선거를 밝혀냈으면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저도 지금 문자로도 계속 받고 있고 계속 받고 있는데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때문에 이걸로 유죄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죽은 겁니다. 그건 다 죽은 증거입니다. 거기
부정선거에 치명적인 증거가 없기를 바라야 됩니다. 차라리. 그러니까 이 방법을이라도 좋으니 대통령께서 지금 해주셔야 됩니다. 24시간 정도가 남아 있으니 지금 결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자, 대통령께서 이제 마지막 선택의 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대통령은 여전히 아직 변하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도 비상계엄 이후에는 13%로 떨어졌습니다. 아마 이렇게 가면 이제는 한 자릿수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으로서 이제 활동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내가 이 보수의 미래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뭘 해야 될지 진지하게 한번 지금부터 생각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